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총 재산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을 가져갈 거예요. 양육권은 남편 주세요. 저는 돈만 받아가면 돼요. 이거는 그냥 들으면 좀 당혹스러운 소리긴 하죠. 그런데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혼 사건만 10년을 해왔는데 오늘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건님, 요즘 이혼 숙녀 캠프가 엄청 핫하던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쇼츠는 가끔 봅니다. 예전에 완전 막장인 부부가 나왔었거든요. 여자가 전업주부인데 재산 분할을 8대 2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전업주부인데 8대2요? 여자가 8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는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겠네요. 여기 내용 보니까 아내 쪽에서는 남편이 당시 채무를 숨기고 결혼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줄여가면서 같이 빚을 갚았다. 남편이 결혼 전 채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 갚았다는 거죠. 남편의 결혼 전 채무는 혹시 얼마였는지 나와 있나요? 5천만 원이라. 5천만 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정신적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재산 분할에서 본인의 기여와 희생을 강하게 반영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감정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최소한 이 정도 8대2 보상 심리가 깔려 있는 주장으로도 보이네요. 일견.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남편 쪽 주장을 보면 결혼 전에 있었던 본인의 빚을 쉬는 날 투잡을 뛰면서 갚았다. 그러니까 내가 다 갚은 거다. 뭐 이런 취지인가 봐요. 그리고 아내가 절약한 건 인정하지만 이거는 이제 다툼 없는 사실이 되네요. 빚 청산은 나도 내 시간 내 노력으로 같이 한 거다라는 입장. 그렇죠. 뭐 쌍방이 같이 노력하는 거죠. 아내가 요구한 재산 분할 8대2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것도 그럴듯한데 요거를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정보가 필요하겠어요. 밑에 재산의 규모도 나와 있는데 보면 집 전세 보증금 1,500만 원, 친정어머니가 마련해준 돈이라고 설명, 그리고 가정가구 일체 이것도 친정에서 해준 것이다. 이거는 아마도 결혼할 때 혼수를 아내가 해왔다 뭐 이런 취지일 것 같고, 그러면은 집도 하고 혼수도 하고 뭐 이런 취지인 거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적금이 1,000만 원이 있고 남편 예상 퇴직금이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재산이 5천만 원. 8대2니까 4천만 원을 아내에게, 1천만 원을 남편에게 이렇게 하자라는 거네요. 아내 쪽 기여가 좀 많긴 하네요. 일단 한 2천만 원 정도는 아내가 다 가져왔다 이런 취지이고, 하지만 적금 1,000만 원은 같이 만들었을 거고 예상 퇴직금 이거는 남편이 만든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남편 빚이 5천만 원인데 이걸로 혼인 중에 갚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혼인 기간이 혹시 얼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혼인 기간은 나와 있진 않은데 아이가 5살 정도라고 해요. 보통 5살 정도면 뭐 혼인 기간이 5년이나 6년 정도가 되겠네요. 남편 빚이 원래 있었고 아내가 가지고 온 게 많았고 한 사건이라서 사실은 아내 쪽 기여가 꽤 많은 사건이기는 하지만, 단 여기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인데, 남편 연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내도 소득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 빚이 5천인데 결혼 전 빚이지만 만약에 남편이 소득이 높아요. 전문직이야. 연애 막 2억 3억씩을 벌어. 그러면 혼인기간 5년 이상인데 현재 남은 돈이 5천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돈을 같이 다 소비했고 남편이 다 벌었다 라고 하면은 남편 쪽 기여가 높은 사건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빚이 5천인데 소득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아내도 짬짬이 알바도 하고 친정에서 요거 말고도 뭐 계속해서 돈도 많이 받아서 쓰고 뭐 반찬도 갖다 주고 돈도 주고 뭐 그런 친정들이 꽤 많으니까 보증금도 해주고 혼수도 해왔다라고 하면은 친정에서 계속해서 딸 잘 살으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만약 그런 가정이다 라고 하면은 여자 쪽이 훨씬 더 기여가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자녀를 누가 양육하느냐예요. 요즘에 법원에서는 이제 자녀 누가 양육하는가에 따라서 아이 키울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니 그에 따른 부양적 요소를 좀 많이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 이 자녀를 누가 키우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내 현실적으로 양육가 어렵다. 그러면 남편 쪽이 키워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이겠네요. 아이를 계속 보면 본인도 혼란스럽고 아이에게 혼란만 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아내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육비와 관련해서 아내는 경제활동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할 자신이 없다고 밝힘. 아내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지 않아 한다. 패널이나 전문가들이 부모로서 최소한 의무라 빚을 내서라도 최소 월 40만 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원칙을 설명했다. 그쵸? 양육비는 감옥에 있어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애가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초반에는 양육비 안 받겠다고 말했지만 변호사가 기본 양육비는 책정해두고 재산분할 협상에서 조정하는 게 맞다는 입장. 조금 특이한 케이스 같은데 보통은 부부가 이혼 소송 하더라도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일일 텐데 양육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사건입니다.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까지 가고 서로 애를 뺏고 뺏기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양육권 다툼이 있는 사건은 굉장히 힘든 사건이고 뭐 그런 사건이 사실은 많기는 한데, 근데 생각보다 양육권에 있어서는 합의된 사건도 많아요. 지금 아이가 5살이라고 했잖아요. 5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다투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좀 많이 다투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고학년을 넘어가면은 부모들이 별로 안 다툽니다. 아이가 누구랑 살고 싶어 하는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줘요. 중학생 이상은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애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서도 아이한테 누구랑 살고 싶은지 의견을 묻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권 다툼이 심한 게, 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면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완전 배제되어 버리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아이와 면접교섭 잘 되고 잘 만나고 하는 부모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고 완전 단절돼가지고 제가 크는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양육비만 지급하고 있고 이런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친권 포기, 친권 박탈 뭐 이런 표현도 들어봤죠. 친권이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은, 무슨 천부인권과 같은 느낌을 주니까 사람들이 양육권은 양보해도 친권은 양보하지 못해,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양육권이라는 건 직접 키우는 사람이고, 친권이라는 건 아이가 미성년자니까 법정 대리인으로서 해줘야 되는 역할, 은행에서 계좌 만들면 동의해서 서명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수술 앞뒀을 때 동의서 작성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주는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친권인 건데, 근데 이 사건처럼 합의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어그러져서 애를 어느 날 갑자기 납치당하듯이 뺏기고 뭐 그런 경우들이 실무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양육권 관련해서는 합의가 되면은 그대로 가장 좋은 거고,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끝까지 다퉈야 되는 부분이고, 양육비는 단순히 돈을 못 버니까 안 준다 이렇게만 해서 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혼 소송할 때 양육권 다툼에 있어서는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문장을 굉장히 많이 써요. 사건 본인이 아이인데요. 아이의 이득이 되는 방향을 위해서 결정을 해주는 게 양육자 지정, 친권자 지정, 양육비입니다. 법원은 이혼하는 부모는 둘이 다투고 있는데 너무 격하게 다투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복리를 해줄게 입장입니다. 근데 아이는 갑자기 부모가 싸워서 본인이 살고 있었던 집을 떠나야 되고, 학교를 전학 가야 되고, 친구가 다 바뀌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다가 누구 한쪽이랑만 살아야 되고 하는 환경에 놓이잖아요. 누군가 한쪽은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상처받지 않고 문제없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누가 양육자가 되는 게 좋을지, 양육비는 얼마로 책정하는 게 적정할지, 이런 걸 정한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부모의 다툼에 아이가 희생되지 않도록, 아이가 그 다툼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줘야 된다. 이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로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부부의 이혼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관련한 다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내 쪽 주장 중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희생이 많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다른 측면으로 위자료로 다툴 수가 있는 측면이거든요. 오늘은 위자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이 위자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 양육권, 이런 다툼을 현재 겪고 있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은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또는 다른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하고 조언을 얻고, 그리고 나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